같은 집에 두 개의 전세 계약서, 누가 진짜 세입자인가?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같은 집에 두 장의 전세 계약서가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5억 원을 주고 이사 온 집에 이미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무서운 건 두 사람 모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아침,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앞에 김정은 씨 34살가 남편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삿짐 센터 견적서와 전입신고 서류가 들려 있었죠. 그날 오전 10시 23분 그들은 집주인 박민수 씨에게 전세금 5억 원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남편이 1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는 설렘을 안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건 낯선 여성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이수진 씨, 29살. 그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정은 씨가 전세 계약서를 꺼내 보이자 이수진 씨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집, 같은 집주인과 체결한 계약서였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가 있었다면 이수진 씨의 계약은 오후 3시에 완료됐다는 것이었죠. 김정은 씨보다 4시간 37분 늦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수진 씨는 이미 3월 13일, 이틀 전에 이 집으로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화는 이미 꺼져 있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박민수는 치밀하게 계획된 전세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3월 10일에 이수진 씨와 먼저 계약하면서 집주인이 아직 이사 중이니 13일에 들어오라며 시간을 맞췄고 15일 오전에는 김정은 씨와 계약하며 오후에 열쇠를 드리겠다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두 계약 모두 정식 도장이 찍힌 계약서였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도 없는 깨끗한 집이었어요. 그날 저녁 박민수는 총 10억 원을 챙긴 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간호사로 7년을 일하며 모은 돈에 부모님께 빌린 1억 원까지 합쳐 전세금을 마련했습니다. 2살배기 딸아이는 이미 근처 어린이집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두 가족 모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반드시 집을 잃어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두 사람 모두 정식 계약을 맺었고 두 사람 모두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임차인, 즉 진정한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가질까요?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돈을 먼저 보낸 사람이 이길까요? 아니면 먼저 이사 와서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이 이길까요? 둘째, 민법의 일반 원칙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우선할까요? 이건 단순한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김정은 씨 측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그녀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은행 송금 내역서를 들이밀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오전 10시 23분 피고보다사 시간 37분 먼저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민법 제186조에 따르면 먼저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이수진 씨의 계약은 이미 완료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무효 계약이므로 당연히 이수진 씨가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남편이 10년을 모은 5억 원, 이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요. 반면 이수진 씨의 변호인은 주민등록등본과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이미 3월 13일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죄 따라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누구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원고는 계약만 했을 뿐 입주도 전입신고도 하지 않아 이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수진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왜 같은 피해자인 저를 내쫓으려 하세요? 두 사람의 주장 모두 틀리지 않습니다.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김정은 씨의 손을 들어줄지, 이수진 씨의 손을 들어줄지 여러분의 판결을 먼저 내려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 실제 판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판단과 실제 판사의 판단이 일치할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4년 1월 12일 선고 공판날, 방청석에서는 김정은 씨 가족과 이수진 씨 가족이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의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원고의 명도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수진 씨의 승리였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거래에는 공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밖에서 볼 수 있게 드러낸 권리가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등기부등본처럼요. 전세입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이수진 씨는 3월 13일 전입신고를 마쳤고 14일부터 이미 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반면 김정은 씨는 계약서는 있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으므로 아직 대항력이 없었던 거죠.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시간적으로 먼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거래에서는 공시 원칙이 우선한다. 만약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을 내쫓을 수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제도는 무의미해진다. 즉, 일반법인 민법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선의의 피해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책임은 사기꾼 박민수에게 있으며 김정은 씨는 박민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보증금 반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집을 잃은 김정은 씨의 눈물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후에는 반드시 당일, 늦어도 다음 날 안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보냈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아직 자신의 권리를 남에게 주장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또한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만 믿지 말고 장음을 치르는 바로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세요. HU기 전세보증보험이나 SGI 서울보증보험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귀찮다고 번거롭다고 미루다가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사건 어떻게 느끼셨나요? 버딩미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